손혼 제3 덕성과 세계행정. 381. 행동하는 이성의 시발형에서 자의식은 순계성을 자처하고 공허한 보편성과 마주한다. 차번형에서 대립의 양면은 각기 법칙과 개성이라는 계기를 내포하여 마음 쪽은 이내의 직접 통일이고 다른 쪽은 이내의 대립이다. 여기서 덕성과 세계행정의 관계에서 둘은 각기 보편성과 개체성 두 계기의 통일과 대립이고 각기 상대를 향한 법칙과 개성의 교차운동이다. 덕성의식으로서 법칙은 본질적 계기이니 고유의 의식에서나 세계행정에서나 개체성은 지향되어야 한다. 덕성의식에서 개별자 고유의 개성은 보편적 본원적 진선의 훈련에 진입하며 개인의식을 유지한다. 참된 훈련은 총인격을 희생하여 개별 특성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음을 보이는 그 이상을 요구한다. 이러한 개별희생과 동시에 세계행정의 개별자도 제거되는데 이는 이 개체성이 덕성과 세계행정의 공통된 단일 계기임에서이다. 세계행정에서 개별자는 덕성의식에서의 행실과는 반대로 행하는데 본성계기를 자처하면서 본원적 진선을 자기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세도 또한 덕성으로서는 단지 개체성에 의해 도착된 이런 보편성이 아닌 대절대 질서 역시 덕성과 세도 공통의 계기이면서도 세도에 존재하는 현실로서가 아닌 내적 본성으로 의식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절대 질서는 덕성에 의해 처음 존재화한 것이 아님은 존재화는 행위로서 개별자의 의식이고 개별자는 당연히 지향될 것임에 그러하지만 바로 개별자의 지향으로 세도의 즉자체가 즉자차대자적인 자신으로 존재화할 여지를 만든다. 382. 현실적 세도의 전반 내용은 이미 알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역시 자의식의 두 선행운동의 다름 아니다. 이들로부터 덕성이란 의식 형태가 생성되었고 이들이 덕성의 근원이어서 그 전위에 있으나 덕성은 그 근원을 지향하고자 전진하여 현실화하는 데 달리 말하면 대자화이다. 그래서 세도는 한편으로는 자기 쾌락을 즐기는 단독개별자이면서 자신을 파괴하고 보편성을 충족시키는 것이지만 이 충족은 여기 관계되는 다른 계기들처럼 보편자에 전도된 형식과 운동인 것이다. 현실은 다만 향락향수의 개별자임에 여기 맞서는 보편성은 단지 공허한 형태의 필연성으로서 부정적 반응과 내용 없는 자귀뿐이다. 세도의 다른 계기는 즉자차대자적으로 고유 권리를 법칙화하려는 개인이 특유의 자부심으로 기존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다. 보편 법칙은 실로 이러한 자만심에 맞서 자기 방어하고 더 이상 의식에 맞서는 문해용의 맹목 필연성으로 나타나지 않고 의식 자체 내의 필연성으로 있는데 절대 모순적 현실의 의식적 관계로서 있을 때는 광기로 보이지만 현실의 대상으로 제시될 때는 보통 도착이라 한다. 그리하여 보편성은 양측면에서 이들을 움직이는 힘으로 현현하는데 이 힘의 존재는 전반적 도착일 뿐이다. 383. 보편자는 도착의 원리로 개성을 지향하여 덕성으로부터 참 현실을 얻는다. 덕성의 목적은 전도된 세도를 행동으로 재역전시켜 참 본성이 나타나게 함이다. 참다운 본성은 당초의 세도의 즉자로서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고 덕성은 단지 이를 믿을 뿐이다. 덕성이 가시화하는 이러한 믿음이 노동과 희생의 과실을 향유 못함은 개별 덕성으로서의 세도와의 거래가 갈등 행위임에 있는데 덕성의 목표와 진성은 세도 현실의 정복으로서 이로 인하여 선이 현실화하면
덕행과 개별의식은 종료한다. 이 갈등의 종국은 어찌 되고 덕성은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그리고 덕성이 희생을 자초함으로써 세도가 굴복하고 덕성이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직 투쟁자의 소용하는 활성무기의 성질에 달렸는데, 무기란 다름 아닌 투쟁자들 자체의 성질로서 양편의 교호로 그 표양을 조성한다. 무기의 정체는 갈등의 즉자로 내재한 것으로부터 이미 확실하다. 384. 보편자는 덕성의식의 신념 속에서 진리이거나 즉자적으로 진리인데 아직 현실적이지는 않고 추상적인 보편성으로서 의식 자체의 목적으로서 있고, 세도에서는 내적 원리로 있다. 바로 이런 성질로 보편성은 세도와 관련하여 덕성 안에 있다. 이는 덕성은 아직 선을 성취하려는 의도일 뿐이고 시점에서는 현실성을 주장하지 않는 탓이다. 성격들은 다음과 같이 볼 수도 있는데, 선은 세도와의 갈등에서 현현하는 고로 대타 존재로 자처하며 즉자차대자의 존재가 아닌데, 그렇지 않다면 상대를 제압하여 자기 실현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즉 선이 당초 오직 대타임은 이전의 반대로 관찰했을 때와 같은 의미인데, 즉 당초 추상은 세도와의 관계에서 현실성을 얻을 뿐 즉자차대자로서의 실제성을 가짐이 아니다. 385. 여기서 공동선은 소위 천부이며 재질이며 능력이고 혼의 공개적 표상인데 생명활동을 위한 개체성의 원리에서 실존한다. 이 보편자는 덕성의식에 내생하는 개체성의 원리에 의해 선용되지만, 개체성이 스스로 취급하는 것의 용도에 관심 없는 자유개체가 제어하는 수동적 도구인 세도에 집착한다면 오용되고, 자체를 파괴하는 현실 조장에도 오용되는데, 자체 독립성이 부족한 무생물로서 어떤 형태로도 변하고 자체적 파멸에도 취약하다. 386. 이 보편자는 덕성의식과 세도에 똑같이 좌우되고 있으니 무장한 덕성이 악의 승리함이란 확실치 않다. 양측 무기는 다 같이 자질과 능력이다. 물론 덕성은 은연중의 고유 목적과 세도 본성은 원초적 통일체로서 투쟁 중에 적진 후방에 투하되어 순리대로 즉자적으로 목적이 성취되리라는 믿음을 품는다. 그리하여 엄밀히 투쟁에서 덕성기사의 역할은 실은 그가 자기의 힘은 선이 즉자차대자적으로 그 자신의 정의에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자기 충만한다는 사실에 달려있음을 알기에 진지하게 임하지 못하고 그리 될 것도 아닌 허장성세인 것이다. 적에게 들이대고 적이 자신에게 들이대는 것이어서 자신과 적 양측에서 소모되고 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것은 선의 보전과 성취를 위한 싸움인 한에는 선 그 자체가 아니다. 양측에 소모되는 것은 선악의 관건이 되지 않는 양측의 천부와 자질 뿐인데, 이들은 개성의 지향으로서 갈등을 통해 보전되고 실현되어야 할 보편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동선이라는 이 보편자는 동시에 바로 그 갈등관념으로 실현된 즉자이며, 실현의 의미는 단지 동시에 대타라는 것이다. 덕성과 세도의 양편에서 각각 추상화되었던 공동선은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데, 특히 선이 갈등을 관통하여 양방면에 성립됩니다. 덕성의식은 반선을 대하듯 세도와의 갈등에 진입하는데, 갈등이 제공하는 것은 추상적 공동선을 넘어 개별구동된 공동선으로서 대타존재인데, 달리 말하면 현실선이다. 덕성이 세도와의 접소마다 조우하는 실존선은 세도의 즉자체로서 세도의 모든 현현에 불가분하게 엮여 있고,
이 즉자의 현실성에 덕성 자체의 존재도 달려있으니 덕성에게 세도는 철옹성과 같다. 덕성이 스스로 모험하고 희생되는 계기는 모두가 바로 이러한 선들의 존재와 불가침적 관계이니 갈등이란 보전과 희생 간의 진자일 수밖에 없어 소유의 희생도 외제를 범함도 없다. 덕성은 싸움에서 검을 피로 더럽히지 않으려고만 애쓰니 아예 무기보호의 목적으로 싸움을 시작했던 전사나 같아 자기 무기를 사용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적의 것도 손대지 않고 자기의 공격에서 보호해야 하는데 이는 제 무기는 덕성의 출전 목적인 선중의 고상부임에 따른다. 387. 즉자적 내재 보편자가 아닌 개체성이 본성인 적의 힘은 아무런 존립이나 절대 신성을 인정하는 부정원리이고 일부와 전부의 손실을 감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고유자원을 통해서나 대적에 처한 모순을 통해서나 승리를 확신한다. 세도는 덕성에서의 즉자 존재를 다만 독립객체로 간주하여 덕성이 존립시켜 제약하던 제원칙에서 해방된다. 세도는 그러한 원칙을 재량하에 임의로 물리거나 활용하거나 원칙에 매인 덕성기사까지 그리한다. 기사가 포기불가한 본성인 원칙에서 둘은 망토를 벗어버리듯 풀려나기란 불가하다. 388. 최후로 즉자체의 선이 세도의 후방을 교활하게 매복 공격하기는 본질적으로 무망하다. 세도는 각성한 자기확신적 의식으로서 본성상 모든 것을 대상으로 직면하기에 후방 공략을 허용한토록 전면 감시한다. 즉자체인 선이 홀로 대적할 때 우리가 보았던 갈등에 휩싸이는데 그러한 대타 존재가 아닌 즉자 존재인 한에는 천부와 자질이란 수동적 도구로서 현실성 없는 소재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해도 어딘가 모르는 배후에 남겨진 휴면의식이라고 할 것이다. 389. 덕성은 목적이 추상적이며 비현실적인 본성이고 현실의 행위는 순전히 언어적 분별뿐이기에 세도에 정복되는데 선의 실현에는 개성의 희생을 원하나 현실 측면이란 그 자체가 개체성의 측면에 불과하다. 선은 즉자 존재로서 존재자에 맞선다고 여겨지지만 진실된 즉자체는 오히려 존재 자체이다. 즉자 존재는 일단 현실과 대치하는 중에는 본성의 추상이지만 추상성은 엄밀히 진실이 아니고 의식에만 있는 것으로서 현실이라 불리는 것은 즉자체임을 의미하는데 현실이란 본래 대타이며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덕성의식은 즉자와 존재라는 아무 진실이 없는 구별에 기반한다. 세도는 개체성을 원칙으로 가졌기에 선의 전도로 간주되지만 개체성이야말로 의식으로서 즉자 존재를 똑같이 대타 존재화하기에 현실계의 원칙인 것이고 불변자를 전도한다지만 실은 추상의 무로부터 현실의 존재로 전도하는 것이다. 390. 세도는 저에 대척하여 덕성을 이루는 것에 즉 본성을 추상하여 본성이 결여한 것에 승리하지만 어떤 실제의 승리함이 아니고 인간성의 최선의 행위라든지 인간성의 억압이라든지 선을 위한 희생 그리고 천부의 오용 등에 관한 과시적 담론을 찬양하는 분별성 없는 분별에 승리한 것이다. 차류의 이상적인 목표는 청자의 마음을 격앙시키나 이성을 허하게 하는 공연한 무효사이고 교화하려 하지만 소질 개발에 성과가 없는 것이고 고귀한 목적의 운동을 표방하며 미사여구를 다루는 자가 탁월한 존재를 자부하는데 자신이나 타인들의 아끼는 안목에 따른 감흥으로 고양되나 실은 자신의 자부심에서일 뿐이다. 고대의 덕성은 민족의 혼체 내에 충만한 의의 기반이 있고
이미 존재하는 현실선을 목표로 하여 고유의 확실한 의의를 가졌기에 실세계를 마치 전반적으로 뒤집어진 양 대척하지 않았고 세도와도 그러했다. 그러나 우리의 것은 혼체의 외부에 존재하는 비현실이자 실체적 내용이 부족한 표상과 명목분의 덕성이다. 세도를 비판하는 미사의 공허함은 그 여구의 의미가 실토되는 즉시 탄론한다. 그래서 익숙한 의미의 것으로들 가정한다. 이 익숙한 의미가 무엇이냐며 밝히라는 요구에는 그저 새로운 문구를 쏟아내든가 마음속에 품은 의미로 알아두라는 식으로 둘러대니 사실상 의미를 밝히지 못함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런 수사의 우둔함도 무의식적으로 우리 시대의 확실한 관행이 된 듯한데 이런 수사의 총체와 이에 편승한 개인의 자부심 증진에는 관심이 사라진 것에 따름이다. 권태감을 빚을 뿐인 것에 대한 관심의 상실이다. 391. 덕성과 세도의 대립에서 나온 결과 의식은 외투를 벗어던지듯 아직 실제하지 않은 즉자로서만의 이상선을 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다. 갈등 중에 세도의 현실은 보편자의 현실이니 세도는 시향처럼 나쁘지 않음을 경험으로 배운다. 이 교훈을 숙지하면서 개체의생을 통한 선실현의 이상은 포기되는데 엄밀히 개체는 즉자로서만의 존재의 실현인데 세도에서의 전도는 목표뿐이었던 선을 실제로 변환하는 것이기에 이제는 선의 전도로 보지 않는 것이다. 개체의 운동은 전반의 현실인 것이다. 392. 그래도 이렇게는 즉자로서만 존재했던 선의식에 맞섰던 세도와 같은 것이 사실상 점령되어 사라진다. 이 대립에서 개체성의 대자 존재는 본성 및 보편성에 반하고 즉자적으로만 혹은 원리적으로의 존재에서 분리된 현실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실이 보편정신과 불가분의 단일체임이 자시하니 덕성의 즉자가 단지 한 측면이듯 세도의 대자존재도 그 이상이 아니다. 세도의 개인은 스스로 자기를 위해 자기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인다고 여길만 하지만 실은 더 선하여 그 행위는 동시에 즉자보편적이다. 이기행위는 다만 행위에 대한 무지이고 누가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행위한다고 단언한다면 그것은 누구도 행위의 의의에 무지하다는 단정일 뿐이다. 자기를 위한 대자 행위는 당초 즉자로만 존재하던 것에 현실성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다. 대자 존재의 목적으로서 즉자로 존재하는 덕성에 반하는 것으로 짐작되는 얕은 잔꾀 혹은 모든 행위에 이기성이 있음을 실증할 줄 아는 세세한 설명 등 이들 모두는 즉자로서만 존재하는 덕성의 목적처럼 수사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393. 그리하여 개체성 행위와 모든 작용이 즉자로 존재하는 목표인데 힘의 사용 그리고 행위에서의 힘들의 작용은 즉자적 무생물이었을 것들에 생명을 준다. 즉자적인 것은 존재성이 결여한 추상적 전반이 아니라 스스로 그대로 현현하는 개체의 진행의 실존이다. 논제삼 스스로 즉자차대자적으로 실제하는 개체. 394. 자기 확신이란 당초 우리에게만 있던 자신에 관한 관념일 뿐이었으나 이제 자의식은 여기 모든 현실성이 있음을 스스로 깨달았는데 이제부터 자의식에게 목적과 본성이란 천부와 능력이라는 전반성과 개인 간의 자생적 상호 침투작용이다. 충만관천운동하는 개별계기는 전반성과 개인성의 연합 통일 이전까지 의식의 목적으로 고찰되었다. 이들은 처음에 혼자의식의 천박형에 속한 추상과 공상이며
진리가 마음속의 상상 존재 내에서, 즉 상상이나 수사에서만 성립하고 이성에는 아니었기에 사라져버렸다. 여기서 자기 실제성을 절대 확신하는 이성은 더 이상 자기를 자기와 곧장 충돌하는 현실과의 대립에서의 목적으로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고 반대로 그러한 범주를 자기의식의 대상으로 한다. 대자존재 혹은 부정자의식으로서 당초 이성을 나타냈던 자의식 규정은 지향되었고, 자의식은 자기 부정적 현실에 면면히 맞서 지향하여 목적을 이룬다. 그러나 목적에서 즉자존재란 대타존재가 현실을 마주함과 같음이 드러나니 제시된 목적을 자기 확신으로 현실화를 진리로 간주되든 목적은 진리로 현실은 확신으로 간주되든 진리는 더 이상 확신과 불분한다. 즉자존재와 목적의 즉자차대자성은 즉자현실성의 확신이고 즉자존재와 대자존재 그리고 전반성과 개별성의 관천이다. 행위 자체는 진리이고 현실이며 개별적 진술이나 표명이 행위와 연계되어 즉자차대자적인 목적이 된다. 395. 자체 개념이 정립된 자의식은 이를 위해 범주가 있다거나 관찰적이고도 행동적인 역할로 자의식과 범주의 관계 설정을 한다거나 하는 상반되는 양규정으로부터 자신으로 돌아왔다. 자의식은 자신의 순수한 범주를 대상으로 가지거나 스스로 자기를 의식하게 된 범주이다. 구형자의식에 연관된 사항은 청산되어서 배후에 망각되어 방치되고 더 이상 자의식에 주어진 세계로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투명한 계기로서 자의식 내에 전개될 뿐이다. 그래도 이들은 의식 내의 별도 계기 운동으로서 격리되며 이들의 실통일체로 모아보내는 운동이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기 속의 자의식은 대상물과 자신의 단순 통일을 견지하는데 곧 이내의 종류이다. 396. 이렇게 의식은 행위에 영향 주는 모든 대립 상태와 조건을 포기하여 자기로부터 새로 출발하여 타점되지 않고 자기와만 함께 가는 것이다. 개체성은 자체 현실이니 그 작업물과 행위 목표는 행위 자체에 달렸다. 행위는 허공에서 무절제로 팽창하고 수축하면서는 완전한 잔해대자운전에 만족하는 원한운동과도 같다. 개체성의 형태를 드러내는 요소는 단지 개체성의 형태를 의착하는데 의미를 가지는 바곳 의식이 자신을 현시하고 싶은 대낮의 빛이다. 행위는 아무것도 대체하지 않고 아무것도 반대하지 않고 불가시 상태에서 가시 상태로의 변천의 순수 형식이고 백주하 배달하여 전시한 내용은 행위의 기존 즉자에 불과하다. 행위가 즉자로서 내재함은 일체사념 형식이고 행위가 현실적임은 통일존재 형식이다. 행위 그 자체는 이런 단순 규정으로서만 내용이 되고 이행과 운동이란 특성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손혼제일 혼적 동물왕국과 기만 혹은 사상 자체. 397. 즉자로 실제하는 개성은 우선 다시금 개별 특정자이고 스스로 성취한다고 여기는 절대 실제는 추상적 전반적 현실로서 내용이 충만치 않고 이 범주에서의 공상일 뿐이다. 우리는 이 즉자 현실 개체의 개념이 자기계기에서 특성화하는 것 그리고 자체 개념이 어떻게 의식화하는지 보아야 한다. 398. 개체의 지가 자신을 모든 실제로 암은 일단 하나의 결과인데 아직 운동과 현실성은 표출하지 않았고 여기 있는 그대로의 단순즉자 존재로 설정된다. 운동이라 정의된 부정성은 규정적 단순즉자인데 단지 존재하는 것과 단순즉자는
존재의 한정 범위가 된다. 개성은 원초적 규정성으로 등장하는데 원초적이란 즉자적이라 부정적 계기는 즉자에 내재하며 원초적 피규정성은 곧 질이다. 이 존재 한정은 의식 행위를 제한하지 못하는데 여기서의 의식이란 순전히 자체 대 자체의 성과여서 타자애로의 관계는 그 한정이기도 하기에 지향됨에 따른다. 원초적 규정이 단순 원리이며 투명한 전반소인 본성에서 개체는 자유로우며 자기일치하고 다양한 계기전개가 무방하며 자기 실현은 다만 자체교호 관계에 있는데 이것은 비규정적인 동물의 생활이 생명기식을 이를테면 물, 공기, 흙 등의 환경소에 불어넣고 다시 이들 내의 더 특수한 근원에 불어넣어 전본성이 그 안에 침잠하여도 그 본성은 자기 제어하에 두며 그 자연 전반소가 가하는 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통일체로 유지하며 해당 특수유기체의 형태로 남는 보통의 동물 생활과 같다. 399. 의식의 규정적 원초 본성은 자유롭고 온전한 상태에서 개별자의 목표가 되는 유일타당한 내용 그대로 나타난다. 규정 내용이라 할 만하나 고립적 즉자에만 해당된다. 개성이 깃든 진실이며 개별의식의 현실성인데 일별로 그저 존재함으로 설정되었고 행동으로는 아직 아니다. 행위에 입각한다면 이 규정은 한편으로 존재하는 성질로 간주되면서 행위적 용장의 단순 색채이지 극복할 한계가 아니고 다른 편으로 부정성은 존재에서만의 규정성이지만 행위는 그 자체로 부정에 불과하므로 개별자가 행동할 때 규정성은 일반 부정 과정 혹은 모든 규정성의 합으로 해체된다. 400. 행위와 행위의식 중에 단순 근원 본성은 이제 행위가 뜻하는 분별화에 들어간다. 행위는 처음에 대상 형식으로 주어지다 대상 또한 의식의 목표로 딸린 것이라 기존 현실에 대척한다. 두 번째 계기는 수동성 목적이 운동하여 전반 영식적 현실과 연계 합치 실현하여 전환 자체의 표상 즉 촉매로 작용한다. 세 번째 계기는 결국 대상은 더 이상 대행자가 그대로 자기 목적인 양 아는 형식이 아니라 백주의 대행자에게 타자 형식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 영역의 개념은 이들 다양한 측면 각기의 내용이 개체성과 일반자 간의 것이든 목적과 원초 본성적 개체성 간의 것이든 목적과 기존 현실 간의 것이든 구별 없이 동일 상태로 파악되길 요구하는데 촉매와 절대 목적 현실 간이나 대행자가 빚은 현실과 목적 원초 본성, 촉매들과의 사이에서도 그렇다. 401. 그러므로 무엇보다 개체의 원초적 규정 성품이며 선천기질 즉 본질 그대로는 아직 활성화 상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특수역량, 재주, 개성 등으로 불린다. 정신의 이 독특한 색조는 목적 자체의 유일한 내용이자 현실로 간주된다. 의식이 그 내용을 초월하고 별개의 내용에 현실성을 부여하기 원한다면 무를 향해 작용하는 무라 할 것이다. 이 원초 본질은 목적의 내용일 뿐 아니라 즉자적 현실인데 보통 행동에 주어진 재료로서 혹은 기존 하나 행동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현실성으로서 현현한다. 이 말은 곧 행위는 당초의 내재적 존재에서 외재적 존재로의 전이일 뿐이라는 것이니 인식에 대척하는 현실의 즉자 존재는 단순어상으로 위축된다는 것이다. 이 의식은 행동에 옮겼을 때 한낱 기존 현실의 전시에 오인되지 말아서 공허한 사상과 목적에 현혹되지 말고 근원적 본성을 지켜야 한다. 사실 이 근원 내용은 의식이 현실화시켜야 의식에게 명백해지나
의식 자체 내에서만 의식에게 명백한 내용과 의식 밖에서의 고유 현실성과의 구분은 더 이상 없다. 의식은 다만 즉자적인 것을 대상화하도록 행동해야 하는데 이는 행위는 단순히 혼의 의식화도래라는 것이다. 의식은 자기가 즉자로 무엇인가를 자기가 현실적으로 무엇인가로 알게 된다. 따라서 개인은 행위로 자기 현실화하기 전에는 자기가 무엇으로 실존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도 개인은 해내기까지는 그의 행위의 목적을 규정짓지 못한다고 사료되는 듯하고 동시에 의식개별자이기에 그는 사전에 완전히 목적으로서 설정해야 했다. 행위를 시작하는 개인은 행위와 의식의 양계기가 미리 상대계기를 전제하는 이상순환 중에 시점을 찾지 못할 듯한데 개인의 목적이 되어야 할 원초 본성은 행위로부터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행위를 위해서는 목적을 장악해야 함에 따른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로 개인은 단도직입으로 출발하여 환경이 어찌하든 계시의 방법과 목적에 관한 추가의 주저없이 행동을 추진해야 하는데 개인의 기질과 즉자적 본성은 계시에서 방법과 목적이 일체임에 따른다. 이 천성은 시초자로서 행위의 각종 환경에 임재하는데 개인에게 뭔가의 관심사란 행동의 여부와 성취할 당면과제라는 문제에 이미 주어진 답이다. 이는 기존하는 현실로 보이는 것은 그 자체가 개인 고유의 근성으로서 행위의 양면성에 기인하는 상호대상적 존재의 환상적 현현에 불과하나 개인이 몰입한 관심에 의해 자체가 개인 고유의 근성으로 보이는 것임에 따른 것이다. 유사하게 방도 즉 수단은 즉자차대자적 규정이다. 재능이란 규정적이고 근원적인 개성이 내부 수단 즉 목적에서 성취된 현실까지의 전이라고 고려된 것이라 할 것이다. 목적에서 현실로 가는 수단이 되고 그 전이를 이루게 하는 것은 재능이 관심사에 속한 수중 안건이 본질과 결합함인데 여기서 재능은 행위적 측면의 수단으로서 관심은 내용의 측면으로서 나타나며 양자는 존재와 행위의 교호로서의 개별성 자체이다. 그러므로 현존이란 개별자 고유의 원초 본성이 즉자하는 기존 환경의 집합 그리고 이를 소유이자 목적으로 삼는 관심사인데 중개자를 통해 최후에는 환경군과 목적을 통합하고 대립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 통합은 그 자체 여전히 의식에 포함되기에 고찰한 전부도 대립의 한 측면이다. 여분의 대립허상은 현실로의 전이라는 중개자에 의해 지향되는데 이는 중개자란 내외부의 통합이기에 외부자는 내부 중개자로서 가진 특성의 상반 규정을 가짐에 따른다. 중개자는 자기 규정을 지향하고 행위와 존재의 합인 자신을 외부자처럼 자신을 현실화하는 개별자로 정립하여 개별자 자신을 객체로서 정립하는 개별자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 행위는 환경이나 목적 중개자 혹은 성취 어느 것으로도 자기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402. 성과 후에는 원초 본성들의 차이가 드러날 만하다. 과업은 그로써 표현되는 개체의 원초 본성처럼 특별 규정적인데 이는 행위의 내재한 부정성이 해방되어 성과 내의 질로서 현존함에 따른다. 의식은 과업과 대조되게 일반적인 부정성으로서의 질이 속죄하는 것 즉 행위로 규정되어 특정한 성과에 대조적으로 전반성을 가짐에 따라 한 성과를 다른 성과와 비교하여 개성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성과가 더 광범위한 개별자를 의지력이 강하고 풍요한 천부를 즉 원질이 덜 제한된 천성을 지녔다고 인시하는 한편 반대의 경우에는 약하고 결핍된 천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03. 비본질적 양적 차이에 대비하여 선악은 절대적 차이를 보일 듯한데 여기 실현되진 않았다. 어떤 것이 선하든 악하든 모두가 개성을 전시하고 표현하는 행동과 행위인이 좋은 것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나쁘다 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열악한 성과라는 것에는 특성에 따른 현실적인 개성적 삶이 있는데 이를 반성하며 비교하여 깎아내리는 것은 개성의 자기 표현이라 할 노동의 본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아무도 모르는 무언가를 찾고 구하려는 안일한 사무이다. 앞서와 같이 비교하여 취급하는 것은 양적인 차이뿐이라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고 특별히 여기서는 비교된 것들이 서로 다른 성과와 개성일 것이기 때문인데 이들은 서로 관계가 없으며 각각은 자기 상관할 뿐이다. 본성은 홀로 즉자체로서 업무 판단의 기준이 되거나 반대로 업무로 본성이 판단될 수도 있다. 양자는 상응하며 개체성으로 인하지 않은 존재는 없고 개별 고유의 본성이며 행동이 아닌 현실은 없고 개성의 즉자가 아닌 비현실적 행동은 없는데 오직 인의 계기들만이 비교되어야 한다. 404. 여기에는 가문비의 회오의 발생 여지가 없다. 이런 종류는 개인의 본성과도 현실계에서의 실수행과도 다른 내용과 즉자를 상상하는 마음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하는 일이 당한 일이 무엇이든 혼자의 행사이며 혼자의 당사이다. 자신이 가능의 흑야에서 당장의 백주애로 추상적 즉자에서 실존의 엄중함으로 단순히 전이했다는 의식만을 가지면서 후자에서 그에게 생겨난 일은 전자의 잠재에 불과했다는 확신을 가진다. 물론 이러한 통일에 대한 의식도 비교와 유사하지만 비교된 것은 대립의 허상으로서 대립의 형식은 고유 자신으로서의 개별자를 현실이라 인식하는 자의식 이성에게는 가상환시에 불과하다. 현실 세계에서는 자기와의 합치밖에는 그리고 그 세계의 진리에는 자기 확신밖에 없음을 알고 개인은 즉자적으로 희열만을 경험한다. 405. 이렇게 의식이 개성과 존재의 절대적 상호 침투 운동으로서의 자기를 형성하는 개념이 이제 경험으로 증명되고 또 현실성이 따르는지를 본다. 성과는 내재적으로 혹은 즉자적으로 있던 의식이 명백하고 대자적으로 드러나도록 자기에 부여한 현실인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의식은 개성이 성과에서 분명함에도 특수하지 않은 전반적인 의식으로서 성과 속에서 전반성의 요소와 함께하여 자기를 무규정 존재의 공허에 놓는다. 성과로부터 이탈한 의식은 대립에서 행동으로서 절대적 부정성을 갖기에 성과의 규정성과 특수성에 대비하여 전반적이고 과업으로서의 그 자신을 초월하며 그 자체 과업이 미충하고 남긴 무규정의 공허이다. 의식과 성과의 통일이 개념에 보존된다면 이것은 다만 존재하는 성과가 지향되었던 이유지만 그래도 존재할 터에 그 존재 중에 어떻게 개성이 전반성을 보존하는가 알아봐야 하고 이를 만족시키는 법을 알아야 한다. 성과란 개별자의 전천성을 흡수하여 존재 자체가 모든 차이가 상호관통하여 용이하는 행동인 것이다. 이렇게 성과는 존재로 내몰리는데 원초 본성의 질은 다른 규정적 본성에 맞서 상호 침투하여 일반 과정 중에 사라지는 요소로서 망실된다. 즉자차대자적으로 실제하는 개체의 개념에서 환경 목적 수단 현실화 등의 모든 계기는 등가로서 원초 특성은 전반적 요소로 머물러 있지만 이 요소가 대상화하면 그 특성이 성과에 반영되어 진리를 얻으면서 용해된다.
이 용해의 형식은 특성 있는 특정 개체로서의 개별자가 자신을 현실인지함인데 특성은 현실의 내용만이 아니라 형식이기도 하고 그러한 현실성은 바로 자의식에 대치하는 것이다. 이 관점으로 현실은 개념에서 사라져 기존의 외적 현실일 뿐이다. 성과는 타자들에게 외적 현실로서 존재하나 저들은 행동으로 현실합일 의식을 얻고자 저들의 것으로 교체하고자 할 것인데 이는 즉 저들의 원초 본성에서 우러난 작업에의 관심에 이 작업 특유의 관심은 다르기에 저에 맞춰 변화하는 것이다. 성과는 보통 과폐성으로서 타력과 관심에 따른 반발로 와해되면서 개성의 현실성을 성취가 아닌 소멸로서 전시한다. 406. 의식은 작업 중의 행위와 존재의 대립을 인지하는데 조기의 의식 형식에서는 행위 시작과 동시였지만 여기서는 결과일 뿐이다. 이 대립은 사실 기초와 같아서 그 안에서 의식은 즉자적으로 실제하는 개성으로서 행동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행동은 특정한 원초 본성을 개체의 즉자로 가정하고 본성의 내용은 단지 성취를 위한 성취인 때문이다. 순수 행동은 자기동일 형식으로서 원초 본성의 규정성과 불일치한다. 행위와 본성 어느 쪽이 개념이고 어느 쪽이 실제인지는 부정이다. 원초 본성은 사상 존재 혹은 이를 처음 현실화하는 행동에 대비되는 즉자인데 즉 그러한 개성과 작업 형식으로서의 개성의 양면을 다 취하는 것으로서 행동은 절대전이로서의 원초 개념이거나 다가올 현실성이다. 개념과 실제의 이런 본질적 부조화는 의식의 작업 경험으로부터의 의식으로 습득하는데 작업에서 의식은 진면목이 나오며 자체의 공허한 개념은 사라진다. 407. 성과는 개별자의 즉자적 실제성의 진리이나 개념과의 근본적 모순이 있게 마련이라 개별자의 모든 면은 다시 모순을 나타나는데 이것은 즉 성과는 전개성의 내용으로서 전개기를 장악하는 부정적 통일에서 옮겨와 외제하면 계기들은 해방되어 존재의 요소로서 서로 무관하다는 것이다. 개념과 실제는 이렇게 목적과 근원적 본질로 나뉜다. 목적이 진정 본성을 가졌는지 혹은 즉자가 목적이 되는지는 우연하다. 개념과 현실은 다시 현실화 과정과 목적으로 갈라지니 목적을 표현하는 수단이 선택되었다면 우연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이들 내부 계기의 총체는 내부 통일이 되든 말든 다시 일반적 현실과의 우연적인 관계인데 행운은 나쁘게 규정한 목적과 나쁘게 선정한 수단에도 베풀어질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408. 지금 의식이 작업을 통해 의욕과 성취의 대립을 인지하게 되었다면 목표와 수단에서 그리고 다시 이 총체에서의 내부 본성과 현실 자체의 사이에서 보통 그 행동의 우연성을 포함하는 대립이면서 행동의 통일성과 필연성 역시 불가결하다. 필연의 측면은 우연의 측면을 넘어 행동의 우연성의 경험은 그 자체가 우연한 경험일 뿐이다. 행동의 필연성은 다만 목적과 현실성의 긴밀 관계에 있는데 양자의 통일은 행동의 개념이다. 행동 발생은 즉자 차대자적으로 현실성의 본질임에 기인한다. 성과에는 의지에 따른 실현과 대조되는 성취 과정에서 저장된 우연성이 나타나는데 진리로 믿어지는 이 경험은 행위 개념과는 모순이나 내용을 철저히 고찰하면 성과의 소멸이라고 할 수 있다. 보존된 것이 아닌 소멸되는 것은 그 자체 실제로서 성과와 결합했다가 함께 사라지는데 부정 자체는
자체의 부정이 부정인 긍정과 함께 진멸한다. 409. 이런 소멸 과정의 소멸은 즉자적 실제 개체 성 자체의 개념에 있는데 이것이 성과 소멸이나 성과에서 소멸되는 속성 그리고 소위 경험의 자체의 개별자 고유 개념을 초월했음이 객관적 현실이지만 의식에서 그 스스로 더 이상 진리로서 지속 않는 계기인데 진리는 이 의식의 행동과의 통일에만 달려있고 진실한 성과는 실행과 존재에 그리고 의지와 성취의 통일에 있다. 의식은 행동의 근본적 확신에 따라 이 확신에 대립하는 현실성을 저만을 위해 장악하는데 자기애로 돌아와 딸린 일체의 대립이 소멸한 자의식으로서는 현실의 대립에서 더 이상 이런 대자존재 형식을 유지 못한다. 반대로 성과에 드러난 대립과 부정은 성과나 의식의 내용에 뿐 아니라 그러한 현실성에도 관여하기에 그 현실 안에 그 현실에 의해서만 소재하는 대립에 그리고 그 성과의 소멸에 관여한다. 이런 식으로 의식은 그 가부적 성과부터 자기내로 반성하여 자기의 개념과 확신을 행위의 우연성의 경험에 대치하며 객관적으로 존속시킨다. 의식은 자기 개념을 사실에 입각하여 경험하여 여기서 현실성은 하나의 계기로서 의식에게 있을 뿐 즉자차대자의 존재가 아니기에 의식은 현실을 소멸하는 계기로 경험하여 현실성은 의식에 대해서만 그 전반성이 행동과 동일하게 존재할 가치가 있다. 이 통일이 진실된 성과로서 완전히 자신의 것을 관철하면서 단지 우연적인 환경수단 현실의 결과인 개별행동의 우연적 결과와는 무관하게 존속하는 사상 자체이다. 410. 사상 자체는 유리되는 계기들에 한해 대처하나 현실과 개별자의 교호로서 본질적인 통일이다. 그리고 역시 행동으로서 일반적인 순수행동이고 특정 개별자의 행동으로서 현실과의 대립이 목적이고 규정성에서 대척점으로의 이행이기도 하고 결국 의식에게 현성하는 현실이다. 사상 자체는 영적 본질을 표출하며 여기서 모든 독자적 계기들이 고유성이 지향되어 전반성만 유효하며 확신의식은 스스로 하나의 객체를 취하여 자의식 고유의 사상이 되며 적절한 감각의 자유체로 지속한다. 감각적 확신 그리고 지각의 물은 이제 자의식만을 통해 의의를 얻는데 여기에 물 그리고 인자로서 당면 문제인 사상과의 차분이 있다. 감각적 확신에서 지각에 해당하는 운동은 여기서 그 과정을 거칠 것이다. 4.11. 그래서 사상 자체는 개체성과 대상성의 교호가 대상화되어 자의식은 참개념의 소유에 이르고 실체적 의식을 달성한다. 동시에 여기에 자기의식은 비로소 존재화되어 자기 실체의 직접 의식이 되고 이것은 영적 현존의 존재 양식인데 진정한 실체화에는 미달 상태이다. 사상 자체가 이와 같은 실체 직접 의식에서 가진 형식상 단순한 본질은 전반적 존재로서의 잔해에 포함하며 속하기도 하는 전계기의 다양한 특정성에 초연하고 자유독립하니 이러한 자유롭고 단순하고 추상적인 사상 자체는 본질 존재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이 특정 개인의 천부의 다면성 즉 사상은 그의 목적, 수단, 행동, 현실성 등은 한편으로는 의식의 단일 특정 계기로서 사상과 견주어 유기양도할 수 있다. 다른 편으로 재계기가 본질로 삼는 사상은 다만 재계기의 추상적 전반성으로서 여러 계기마다 있는 수러가 됨일 뿐이다. 사상은 대신하는 계기들이 일반적 개별성으로 주어인 반면 일단은 단순 전반성이라 아직 주어가 아니다.
사상은 속으로서 사나의 종인 모든 계기들에 내재하면서 독립적이다. 4.12 의식이 사상이 보여주는 이상주의에 도달하면서 형식의 전반성으로서 진리와 부합할 때 성실하다 하여 유일 상관 대상인 사상의 다양한 계기와 종에 전념하는데 이 중 한 계기 혹은 한 의의에서 여의치 않으면 다시 다른 계기와 의의에서 사상을 포착한다. 결국 의식은 그 개념상 항상 만족을 얻게 마련으로 여하의 사태전개에도 사상의 완수에 도달하는데 이는 사상은 재계기의 총류로서 이 모두의 수러임에 따른다. 4.13 성실의식이 목적을 현실화하지 않았어도 적어도 의도함 즉 목적을 위한 목적으로서 무의행위라도 사상화하였으니 여하간에 똑같이 손을 써서 행했다고 해명하고 자위할 만하다. 보편자는 자네의 소멸성 부정계기도 포함하니 성과자멸도 행위이다. 의식이 타자를 사주하고는 현실성 소멸에도 여전히 만족함은 말썽꾸러기 아이가 뺨을 맞고도 상대의 행위유발자는 자신이라는 것에 우쭐대는 것과도 같다. 심지어 사상을 수행하려 시도도 안 하여 전혀 아무것도 안 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이다. 의식으로서 사상은 결단과 실제성의 통일이고 실제란 자기가능성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관심둔 무엇이 자측의 수고 없이 성사되면 현실화의 기여가 없었더라도 거기 둔 관심으로 인해 이 현실은 사상이 된다. 행운이 개인적으로 들어오면 사람은 자기의 소치이고 공헌이라 믿는데 서로 다른 면에서 그에게 진정 관련되지 않는 역사적 의의의 사건일지라도 자기의 것으로 하여 행한 것은 없는 관심이 자기 눈에는 호호 더 나아가 싸우거나 도우는 파벌적 관심이 되는 것이다. 4.14 의식의 성실성은 재관계에서 겪는 만족처럼 명백히 사상에 관한 자기 사상을 대동하지 않는 사실에 있음이 명백하다. 의식은 사상이 자기의 사정이면서도 전연 무성과이기도 하고 무작정의 행동이기도 하고 나아가 정말로 아무 행동도 전혀 없는 현실이기도 하면서 잇따른 의의를 사상인 수로의 주체로 만들고 잇따라 있는다. 존재의 사상이 단지 의원했고 현실화에 불능하더라도 공허한 목적 즉 의지와 성취의 사상 중 통일의 의의를 갖는다. 목적 실패에 대해서 적어도 의원했거나 순수하게 행동했다는 위안 그리고 타인의 행사의 만족감은 단지 행위만의 것이나 완전히 나쁜 성과를 만사의 본성인 양하게 하는데 그 작업은 아무 성과가 없는 악성인 것이다. 결국 기존하는 현실을 발견하는 행운에서 이 존재는 소행 없이 사상 자체가 된다. 4.15 그러나 이 성실함은 실은 보기만큼 정직하지 않은 것이다. 성실의식은 다양한 계기들이 그렇게 실질격리되도록 생각 없지는 않을 것이고 관계가 필연적으로 엮인 계기들의 대립을 직접 감지할 것이다. 순수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특정 개체의 행위이고 행위 또한 본질적으로 하나의 현실이고 사상이다. 반대로 현실은 본질적으로 개인만의 행위이면서 일반적인 행위이고 행위는 동시에 오직 일반적 행위이고 일반적 현실이다. 개인은 추상적 현실로서의 사상에만 신경 쓰는 듯하지만 자신의 행위로서 관심 두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은 다만 활동성에 신경을 두고 있기에 진실로 열정이 있지는 않고 다만 어떤 객체로서 소유할 사상에 상관한다. 그리하여 결국 개인은 자기 사상이나 행위만을 염두에 둔 듯해도 이 또한
일반적 사상이나 즉자차대자적 현실과의 교제인 것이다. 416. 사상 자체와 계기들은 내용으로 있듯 역시 의식의 형식으로도 있을 필요가 있어서 계기들은 내용에 출몰하면서 입지를 교대하기에 지향 상태로 규정되고서 존치하는 데 이는 의식 자체의 각 측면이다. 사상은 즉자체 혹은 의식의 잔해 반영으로서 현존하는데 계기 간의 경쟁적 대체 양상은 이들이 의식 내의 즉자로서가 아니라 타의식을 위해 설정된 존재임을 보인다. 의식이 내용의 한 계기를 백주의 타계기에 노출해도 의식은 동시에 타자표상에서 잔해 반성하며 대립면을 역시 내면의 자기의 대자로서 보유한다. 그리고 단지 어떤 계기가 방출되었고 다른 것이 유지되었다가 아니라 의식은 계기들과 번갈아 동작하는 것이니 하나하나가 대자와 대타타의 핵심 존재인 것이다. 총체은 개체성과 전반성의 자생적 상관운동이나 이 총체는 의식에게 사상의 순수본성으로만 즉 사상의 추상으로서만 현존하니 각각의 계기는 사상회나 타자회로 산락한다. 총체적으로 의식은 스스로 그 계기를 속속들이 번갈아 방출하고 보존하면서만이 전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대작용에서 의식은 자기 반성 내의 대자이자 본질로서 한 계기를 보존하고 다른 하나는 외화되어 소재하는 대타 존재이기에 개체들의 유희에 들어가며 각각이 자신과 타인에게 속고 속이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417. 개별자는 작업 수행에 착수함으로써 마치 자신의 과업을 삼은 듯한데 행동하여 타자들과 엮이고 현실적 의무감을 가진다. 타자들은 그의 행위가 그런 사상에 대한 관심 표시이며 목적은 수행자가 선행자이건 타인들이건 그 일 자체의 완수에 있음을 인지한다. 그리하여 이건을 이미 타자들이 성취하였거나 혹은 미완 중에 타자들이 원조를 제공하고 설비할 것임을 고지할 때 선행자 의식은 타자들이 믿었던 입장을 철회하는데 당면 사상에서 선행자의 관심사는 자진행위와 자유공로인 것이 당면 사상의 실상이라는 것을 타자들이 알면서 이제까지의 착각을 인지한다. 하지만 타자들의 내조 또한 소유의 행동 참가를 전시하려는 욕구에 불과하므로 당면 사상 자체가 아니기에 이들 또한 자기들이 속았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타인들을 속이려 했던 것이다. 자진행위와 자유공로는 소유력의 행사로서 사상의 핵심이니 선행자의식은 타자들의 관심이 아닌 자기의 관심으로 점유되고 타인들의 행동이 아닌 자기 소유의 행동만을 염려하여 타자들에게 수중의 사상에 관하여 임의하여 허락하는 듯싶다. 그러나 저들은 다시 착각하고 있으니 선행자의식은 저들이 생각한 입지를 이미 벗어난 것이다. 선행자의식은 고유의 특정 과업으로서가 아닌 모든 이에게 보편자로서의 당면 사상에 관련하여 타자들의 행동과 성과에 관여하는데 타자들의 손에서 더 이상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적어도 평가를 내림으로써 관심을 보이는데 승인도장을 날인하고 칭찬한다면 그 의미는 성과에서 성과 그 자체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질책하여 폄하하지 않은 자신의 관대함과 자비로움도 칭찬하는 것이다. 선행자의식은 성과에 관심을 표할 때 자기 만족을 누리며 질책 대상 성과물도 감수하는데 이는 질책 역시 자기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간섭에 속아왔다거나 그렇게 주장하려는 자들은 같은 수법의 속임수를 저들 스스로도 익히려는 듯 행위와 공적은 저들만을 위한 것으로서 저들 스스로의 혼이 배인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저들이 운동으로 백주에 등장하면 공공성의 광명과 만인다중의 참여를 거부하고자 하는 요구는 그대로 행동과 모순되는 것이다. 사상의 실현은 개별 소유를 전반 국면에 노정하여 모두의 사상이 되는 것이고 되어야 하는 것이다. 4.18 개인이 당면 사상에만 염두에 두는 양한다면 자기와 타인을 일제히 기만하는 것이다. 주체 사상을 계시하는 의식은 마치 신선한 우유를 부으면 모이는 파리처럼 타자들이 동참하려 서둘러 줄 서는 것을 지득하고 타자들 또한 선행자가 주체 사상에 신경 두는 것은 목적 객체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업무로서임을 지득한다. 반대로 중요한 것은 오직 행동 자체로서 능력의 활용과 특정 개성의 발현이라 한다면 역시 선행자가 다방면으로 지득하는 것은 저들은 다 같이 참여를 초청받았다고 여기며 사상은 단지 행동이거나 주체 사상을 계시한 자의 특정한 별도 행위가 아니라 타자들에게도 똑같이 열리며 이는 주체 사상 자체라는 것이다. 사상과 행위 양경우는 같은 것이고 어떤 소득을 가정하고 기대했나를 대조해야만 다른 의의가 있다. 의식은 양면을 동등한 핵심 계기로 겪으면서 당면 사상의 본질을 지득하는데 즉 단지 전반행위나 개별행위에 대항자도 아니고 기존 체제에 대항하여 양계기의 종류에서 해방된 속이 될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본질적으로는 단일 개체와 전개체의 행동으로 존재하며 그 행동은 그대로 대타 존재인 것이 사상이고 각각과 모두의 행동으로서만 사상으로서 근본은 모든 존재의 근본이니 즉 영적 본질이다. 의식은 이들 계기의 아무것도 주체가 아니며 오히려 전반적 사상의 융해됨을 지득하는데 무상의 의식이 주체로 여기던 개별자의 계기들은 이 특정 개별자로서는 그저 전반적인 단일 개별자와 연달아 연합한다. 그래서 사상은 더 이상 술성이 없고 무생추상의 전반성을 잃고 차라리 개체성이 배인 실체로서 개체의 자격 혹은 특정 개체의 자격만큼의 개체성이 있는 주체이며 이는 전개체에 해당하는 데 또한 모두와 각각의 행동으로서만 존재하는 보편자이고 특정의식이 자기의 개별 연실이자 모두의 현실로 간주함에 따른 현실이다. 순수한 사상 자체는 앞에 범주라고 정의되어서 존재가 자아이거나 자아가 존재인 것이나 아직 현실자 의식과는 다른 사유 형식이다. 하지만 여기서 현실자 의식의 계기들을 목적과 행동과 현실성이란 내용이라 하고 대자존재와 대타존재라는 형식이라 하는 한에서는 단순한 범주 자체와 일체로 소재하며 동시에 범주는 전 내용이 된다.